안녕하세요. 리서치연구소 문소장입니다. 10월 전망 자료를 지난 9월 말에 만들었었는데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준비하고 있는지 일부 증권사들이 자료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야 올리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리서치 센터는 교보증권이고요. 지난 8월 초에 8월 전망을 하면서 교보증권이 쿨다운 할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보증권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양호한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는 KB금융과 SK텔레콤의 비중을 확대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2차 전지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 후 비중 축소했다라고 8월 전망을 하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부분 좀 특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SK텔레콤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실적 성장 기대와 배당 증가 기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KB금융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은행 업종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이렇게 8월, 9월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8월 전망, 9월 전망 자료 중에서 현대차증권 자료인데요.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갔으니 배당을 많이 주는 내지는 성장이 기대되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인도하고 일본을 이야기했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는 테마였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증가하는 주주환원 정책이 테마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주식시장인데요. 8월 내도록 상승을 했었고 9월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대형주 중심의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펀드는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이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전망 자료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삼성증권이었었는데요. 여기가 컨빅션 콜을 외쳤었거든요. 뭐 주거비 떨어지면서 물가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채 선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목에 차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모든 것들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도 경기 바닥 통과하면서 비관론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 라고 외쳤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직진하고 있는데 혼자 좌회전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추가 조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10월 전망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봤는데 논리적인 근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국채금리 피크아웃 할 거고 10월에 한국 수출은 플러스 전환할 거고 중국 경기 지표도 좋게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라고 하면서 2500 아래에서는 비이성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비이성적인 구간이니까 그 아래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400 초반을 보고 왔기 때문에 2500 아래도 한참 아래까지 내려갔죠. NH투자증권인데요.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증시가 4분기 중에 지난 8월의 고점을 상향 돌파할 것이다. 이번 조정이 나오기 이전에 9월 말에 나왔던 자료였었는데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을 했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1차 조정이었었던 거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적인 턴어라운드인 반도체와 금리 하락 수혜주인 인터넷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고요. 9월 FOMC 이후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페드의 경기 인식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은 내년도 실적을 보게 될 건데 그 부분도 녹록지가 않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그런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어느 쪽이 좋으냐? 판가 전이 가능성.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봤을 때 산업재와 소재 중심의 가치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리 하락에 대한 성장주 대응은 내년 상반기에 공급 측에서의 유가 요인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 그때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부터 시장 잘 보고 있던 교보증권 레포트인데요. 10월에는 2350까지 갈 수 있다. 2400 아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포트가 나왔던 게 9월 2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조정이 있고 난 2500까지 빠졌었던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 충분히 공포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눈을 질끈 감고 주춤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레포트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들면서 2차 조정,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2400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시장을 참 객관적으로 잘 보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고요.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을 지급할 배당 쇼크를 지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배당 쇼크가 없을 안정적인 고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쪽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금융과 한국금융 그리고 효성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이고요. 키움증권은 이제 시장은 반등한다. 시장을 반등할 건데, 새로운 숙제는 중물가 중금리다. 이것도 또한 변수의 상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반도체나 자동차나 기계 같은 수출 대형주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양호하다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환율 효과도 지금 엄청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수출주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K증권의 레포트입니다. SK증권의 시선도 내년으로 이미 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있는 대선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11월 5일 날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트럼프 출소와 동시에 선거 활동이 이제 강해지면서 대선 레이스가 평상시보다 더 빨리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두 후보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변이 없다면 재대결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대선 레이스부터 취임 전까지는 어쨌든 지지율 높은 쪽이 수혜되는 업종과 종목이 올라갈 건데, 트럼프가 유리하게 되면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될 거고요. 전통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될 건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많이 올랐던 기계, 2차 전지, 신재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성과가 부진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당시에 핵심 정책이었지만 적어도 바이든보다는 규모를 크게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인데요. KB증권의 시장 전망보다는 이슈 전략 담당하는 직원이 인도 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 쪽 시장이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그러면 인도가 미국에서부터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인도 정부의 정책에도 수혜가 되고 우리나라와의 교류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우주항공 분야, 친환경 분야, 그리고 첨단 자본재 분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첨단 자본재 분야는 좀 약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저궤도 위성 쪽 테마를 이제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것들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레포트인 것 같고요. 인도도 좀 공부해 볼 만한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가지고 이런 쪽 관련해서 자원 전쟁이나 이런 공부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록인데요. 이거는 펀드 수익률 차트를 그려본 거예요. 네, 그 미래셋 인도 중소형 펀드하고 삼성 자산운용의 인도 중소형 펀드. 인도 펀드는 두 가지 펀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에도 펀드 수익률은 높았거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들은 다들 대형주 위주의 ETF에 투자를 하는데, 펀드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비어클을 찾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투자 비어클을 찾아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종합주가 지수가 내년에 뭐 시장 경기가 안 좋다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그 안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말하자면 수능은 어려워져도 늘 특기생도 나오고 수능 만점자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